최근 엔터업계를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한한령 완화입니다. 오늘은 한한령 완화가 왜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내 엔터업계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한령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가했던 비공식적 규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K-드라마 방영 중단, K-팝 콘서트 불허, 연예인 활동 제한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엔터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였습니다. 한한령 이전의 K-컨텐츠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의 후예는 한 편당 1억 명이 넘게 봤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 아이치라는 곳이 있는데 회당 약 23만 달러, 당시 3억 원에 판매되면서 한국 드라마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지현 씨가 출연한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이 가장 대박을 쳤는데 태양의 후예가 이를 뛰어넘은 것이죠. 당시 송중기 씨의 인기는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 2016년작인데 한한령이 딱 이 작품을 기점으로 발동된 셈입니다. 사실 당시 중국에선 별그대 이후로 한류 심의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태양의 후예가 연이은 히트를 치면서 중국 지도부가 한한령을 때리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도부가 전부 남자이다 보니 전지현은 괜찮고 송중기의 인기는 참을 수 없었다는. 아무튼 뭐 이런 우스갯소리 말고 실제로는 경제적인 파급력 때문이라는 게 일단은 정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류 수출의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태양의 후예 사례를 언급합니다. 우선 중국 시장이 크게 큽니다. 태양의 후예가 중국엔 400만 달러, 50억 원 이상에 팔렸고 일본은 약 20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연구소가 추정한 바로는 태양의 후예의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한 5,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작품의 수출 외에도 관련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이나 관광 효과, 국가 브랜드 개선 효과 등 간접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사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타 산업보다 높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최근의 인기는 드라마가 먼저 그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한령이 터지면서 국내 엔터업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 K-팝 아티스트들의 단독 콘서트는 전면 중단됐고 중국 내 압도적 팬덤을 보유한 엑소나 BTS도 2017년 이후 모든 공식 행사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공연 매출뿐만 아니라 MD, 광고, 브랜드 협업 등 연쇄 수익 구조가 차단된 셈이라서 국내 엔터 산업의 중국 수익 파이프라인이 통째로 날아간 셈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한한령이 이제는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면서인데요. 이번 경제사절단은 국내 엔터계 인물들뿐만 아니라 게임, 소비재 기업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엔터로만 한정하면 글로벌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대표가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에는 G드래곤, 송강호, 김종국 등이 소속되어 있고 지난해 10월엔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G드래곤이 중화권 월드 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잘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방중 일정에 엔터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 시점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월 6일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한령이 실제 해제되기까지는 슬프게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주요 엔터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를 반영해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0% 안팎으로 상승했던 SM, 파이브, JYP 등이 부진하고 있고 한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한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일 텐데요. 한한령의 직접적으로는 사드 배치라는 군사적 행동에 대응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사굿이
그러니까 반미냐 반중이냐 이런 정파적인 스탠스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선다는 점에서 한학령이 조속히 해제되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7번 출구였습니다. 안녕.